엔진은 어떤 보트 엔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거를 소형을 2개, 3개를 배치해주면 2.5마력짜리다. 그러면 1.3마력짜리입니다. 2개를 합치면 4.6마력이 되는 거죠. 3개를 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마력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격은 지금 중고 달아도 되고 가격을 좀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배로 장착을 해놔도 단가 대비해서 단가를 싸게만 만든다면 이렇게 이제 방수 처리해서 하나의 프로펠러를 기존의 고속 모터보트에서도 그렇고 배에서도 항공기에서도 하나의 모터 회전축 여러 개를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는 파워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다는 건 선풍기에도 가능하고 드론 배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추력도 세지고 어떤 양력이나 부력이 세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또 동일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 다른데 다른 데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작게 만들어서 일반 배에다 장착을 하면 꽤 그렇죠. 이렇게 레저용으로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 미니로 좀 만들어 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을 이렇게 미니로 개조해서 장점을 모터보트는 약간 크고 이게 작잖아요. 이게 또 괜찮을 거로 같은데요.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파워가 있으면 기존에 어떤 고속보트에다가도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엔진에다가도 드론 이렇게 프로펠러 여러 개 다시면 훨씬 더 추력이 세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쓰시면 되겠어요.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전기 엔진 같은 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약간 거기 이렇게 대남 매듭코드 만들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전기 구리선에 어떤 연고 자석도 한 덩어리 큰 거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작은 단위로 몇 개로 나누거나 그때 구리 코일을 감으면 연고 자석이 더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그런 연고 자석을 여러 겹 겉으로는 이렇게 한 겹처럼 보이지만 하나처럼 보이죠.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터 같은데 발전기 이런 데도 들어가고 전자석도 들어가고 전자석에다 연구자석을 결합하거나 철심을 들어가는 거를 약간 거기다가 연구자석을 결합해 준다든지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연고자석 플러스 구리 코일을 감은 것을 하나 더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워를 업 시킬 수도 있어요. 전자석이 이렇게 철심 들어가는 거 약간 서로 전기도 온도가 틀린 그런 불순물을 섞어서 좀 더 전자석 외력을 어떻게 발열만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극대화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고자석 이론 중에서 연고자석을 이거 작은 연고자석인데 이게 한 면만 이렇게 붙이면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힘이 별로 없어요. 금방 떨어지는데요. 2면 이렇게 양쪽 면이라니까 표면 그렇죠. 이거를 표면적을 넓힌다는 거죠. 양쪽 면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잘 떨어뜨리기도 쉽지가 않고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양쪽 면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연고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넣는 형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영구자석을 결합을 하실 때 표면적을 넓힌다의 기술인데요. 영구자석 플러스 영구자석을 이렇게 금속이 있다 합시다. 영구자석의 힘이 이렇게 금속이 얇으면 그걸 통해서밖에 안 전해지기 때문에 별로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영구자석이 힘이 미치는 순간에 미치는 가운데 여기다 양쪽에다 금속을 갖다가 배치해 넓은 금속을 배치해 줘야 돼요. 연고자석의 그 크기를 따라 이제 이렇게 파워가 세니까 틀리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연고자석 넣고 금속 배치하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주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연고자석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연고자석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싸게 제작할 수 있고요. 쓰시면 제 기술. 연고자석에다 코일을 구리 코일을 감든지 옆에 반응하도록 놔둬가지고 수십 개 수천 개 모듈을 만들어 전기를 흘려보내서 전기 생산 구조로 바거나 이런 건전지 방식으로 이렇게 안에 모듈을 10개 넣어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뭐 스피커 같은데도 이렇게 이런 것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연고자석 플러스 금속을 배치해서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최대 파워를 만들어서 근데 이런 금속이 이렇게 얇은 것보다 이렇게 넓으면 좀 더 강한 이렇게 연고자석 힘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PM 반도체에서도 전기 이렇게 우리가 마찰 전기 있잖아요. 마찰 전기를 표면적을 적게 접촉면을 적게 하면은 전기가 거박이 흐르지 않지만 접촉면을 넓게 해가지고 PM 반도체를 지금 형태를 변경시켜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좀 더 효율이 좋다. 또는 이렇게 펠티어 소다에서도 좀 더 강한 어떤 냉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꺼번에 열이 확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 그래서 PM 반도체에서 한쪽에다가 금속을 추가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게 만들면 한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반대편으로 하면 반대편에서 역방향 전기 역방향이나 열 냉기의 역방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PM 반도체의 금속을 대중소로 서로 이렇게 전기도 온도도가 틀린데 그것을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대중소 약간 크기를 덩어리를 크게 하거나 또는 다른 불순물을 좀 더 섞어서 이것을 서로 간에 강한 스파크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그 효율이 냉기가 좀 강한 그런 효율이 높은 그런 그 펠티어 소재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금속 덩어리를 옆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꺼우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니까 그 금속을 잔뜩 배치해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열이 전달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영구자석을 거기다가 영구자석 플러스 금속을 같이 배출을 해주면 발열만 좀 심하지 않으면 영구자석에다가 금속을 이렇게 접촉면에 이렇게 배치가 그걸 좀 배치해주면 한쪽으로 좀 더 전기를 쏠리게 만들어서 다른 쪽은 냉기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모터 기술에 있어서도 영구자석을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그러면 한쪽에 더 하나로 더 추가를 더 배치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회전 방향을 누른다 그랬죠. 그래서 모터의 종료자를 70m 구리코를 감아놔서 전기도 온도도가 틀려서 발열과 쇼트에 온이 된다고 구리바에다 구리코를 감는 방식으로 그러면 종료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흐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로 영구자석 위에다 영구자석을 좀 더 하나를 추가로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좀 더 많이 가해지는 거로 이쪽 방향에 돌리는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된다. 그는 금속 조각을 이쪽을 금속이 이제 금속 배터리 콘덴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남 매듭꽂이 마두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그게 배터리가 된다고. 금속 콘덴서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 회로도 들어가요. 삼성에서 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이것을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4조각으로 만들어 놓거나 8조로 만들어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약간 두툼하게 만들면 배터리가 된다는 카패시타가 된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가 되면 트랜지스타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모터의 한쪽 면에만 주면은 그쪽 방향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서 이쪽 회전 방향이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옮기면 이쪽으로 회전을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골고루 금속 조각을 좀 더 배치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돌리게 하거나 모터에는 발열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연구자석에다가 구리 코일을 좀 더 감아가지고 그런 연구자석을 배치하면 좀 더 강력한 이렇게 회전력이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필티어 소자에도 이런 그 연구자석을 한쪽 면에 좀 더 배치하거나 연구자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놓거나 아예 연구자석에다가 또 철을 이렇게 각 철 코일을 감아가 연구자석에다 철 코일을 감는 경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석에도 쓸 수 있고 전자석에다가 이렇게 같이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자석 이력이 좀 세집니다. 아까 전에 일단 금속 사이에 이것을 연구자석을 앞면 뒷면 같이 해가지고 넣으면 이게 싸게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몇 단계로 해가지고 연구자석, 금속, 연구자석, 금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전자석에다 넣으면 파워가 극대화돼요.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필티어 소자에도 연구자석 플러스 철코일을 감아놔서 철판을 감아놔서 한쪽으로 열을 추가로 이쪽으로 와서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삼성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네네. 또는 금속을 거기다가 추가로 배치해서 한쪽은 좀 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쪽 이렇게 존스 홈킨스하고 연구한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진짜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베칠 수가 있죠? 삼성 같은 경우 작은 마치 삼성인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들었다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전 세계에서 들었다. 이걸 갖다가 한쪽에는 이렇게 얇고 한쪽에는 두껍게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내가 한쪽 그러면 전기열 냉기가 그렇게 흐른다 그랬더니 이거를 금속을 이렇게 두텁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반도체 회로에 이것이 들어가는데 카페시타 트랜지스타가 돼요. 언어포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작은 크기로 이거를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므로 그것을 4개나 8조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경우에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를 해 저장 구조로 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진법수로 저장을 하든가 숫자 방식으로 저장을 하든가 이건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너 기술에서도 이게 좀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중폭시켜서 보내는 그래서 신호가 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텅스텐 구리압금에서도 텅스텐 부분이 무거움으로 텅스텐을 좀 얇게 만들든가 텅스텐 구리압금으로 만들든가 또는 이런 텅스텐 역할을 전기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해서 텅스텐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고 그 필티어 소자에 중소홍기 생겨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그렇게 만약에 가상적으로 전생에 들었다면 진짜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판을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원래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다 그러죠. 그래서 구리 해상을 덮어줘요. 알루미늄도 돼요. 서로 다른 금속으로 발열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전기 이게 배터리로 그래서 배터리로 쓸 수 있거나 반도체 회로로 쓸 수 있거나 반도체 카패시타나 트랜지스터로 쓸 수 있거나 태양 전지판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인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전기가 금속 자체는 전기 생산 못해요. KIER에서도 이 기술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삼성전자에서도 이걸 태양전지로 쓸 수 있거나 전기 어떤 배터리를 쓰거나 MNCC 기술에 쓸 수 있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화목난로나 또는 히터기나 또는 냉장고 같은 데 이렇게 금속판으로 넣어주거나 이게 두터운 부분이 열이나 냉기, 전기가 축적이 된다겠죠. 필티어 소재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쓰시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합시다. 이걸 태양전지판으로 사용하거나 이거를 바닷물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바닷물 소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예요. 피복 없이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중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모터 직전회선이나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파워가 많이 필요한 곳에 ASR 레이더 같은 데도 들어가겠죠. 방산 장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닷물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기도 생산되고 전기전기를 딱 걸어주면 수소산소도 추출이 되는데요. 이때 서로 다른 금속판을 거기다가 전기전도도가 틀린 배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그때 이제 거기서 강한 스파크, 열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가 좀 더 많이 추출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 이런 것들을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토네이도 하듯이 회전 방식으로 물에다가 상중하로 조사해서 전기분해표, 열분해표,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음파나 서로 다른 어떤 파형의 전파를 다른 것도 수십 개를 섞어주셔야 돼. 그러면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군사용으로 쓸 때는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음파, 종류가 뭐가 됐든 그래서 틀린 주파수를 다른 파형의 주파수를 결합을 해서 땅의 조사를 특정 지역의 조사를 하면 출력만 크면 그 군사들이 이게 다 타 죽어요. 이렇게 눈도 타버리고 뷰도 타버리고 즉사합니다. 고열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요. 이것도 문사무기로도 전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걸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는 배터리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도 돼요. 한 가지 금속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금속을 할 땐 수소산소가 추출이 되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알갱이의 구리로 인해서 왔다 갔다 전기가 가두어지고, 거기를 가두어지 한 군데 정체가 안 되므로 이것이 발열이 좀 적게 일어나고, 그래서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 수소산소가 조금 추출이 되면 빼면 돼. 그래서 기차의 납축천지나 다른 데서도 수소산소 추출하면 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폭발을 좀 방지하겠죠. 하시면 제 기술에 그런 기술은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을 코일을 감아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모듈 또는 수백 개 모듈의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가 생산된다. 이런 건전지 방식 10개의 모듈로 들어가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가 생산된다. 흑연 자동차 2차 전지의 어떤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전기 배터리가 된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겹, 겉으로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병 들어가나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하시면 제 기술로 유리석용 코팅제, 세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이런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흑연이죠. 이것을 탄소봉을 여러 개 수십 개 넣어서 전기 전도토로만 사용하지 않고 저장고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건전지도 아연판을 여러 겹으로 만들거나 두 개를 들이고 이산화망간가루를 대중소로 만들거나 탄소 이런 봉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입자나 가루에서도 대중소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양극재, 음극재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건전지는 한쪽만 있는데 한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꼭지가 카페시타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양쪽으로 꼭지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납축 전지가 됐든 꼭지가 양쪽에 여러 개 있어서 안에 이제 배터리 모듈들이 각각 연결해 있겠죠.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충전, 무선 충전에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터리가 로봇도 그렇고 그래서 세 군데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 5군데 또는 2군데 충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빨리 충전이 됩니다. 우리는 무선 충전인데 배터리 충전하는 데가 2군데야 5군데, 10군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충전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번호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이나 사람에 해를 입히지 않고 빨리 충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